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림입니다. 자, 오늘 수학 전문가와 영어 전문가가 만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원주 작가님을 제가 모셨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인서울 대학 보내기의 저자 박원주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었고요. 현재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녀 교육 그리고 영어 교육에 대해서 소통하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한데 15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지금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진솔한 솔직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어서 저희가 오늘 아주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판에 박힌 질문이긴 한데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단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단어를 암기할 때 학생들이 학원에서 하루에 50개, 100개 이렇게 네. 외우라고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게 공부하셨죠. 깜지에다가 막 쓰고 했는데 단어, 어휘 공부법, 어휘 공부법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네. 근데 우리도 그렇게 공부했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막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공부하면 사실 돌아서면 싹 까먹는 정말 허무한 단어 학습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어휘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그렇게 암기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공을 들여서 어휘 학습을 해야 처음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제대로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한꺼번에 50단어, 100단어 이거는 정말 너무 기계적인 암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영어 단어는 이렇게 기계적인 암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유의미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맥락이나 어떤 스토리 속에서 그 문장 속에서 그 단어를 익히는 것이 가장 오래 남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실력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알아도 네. 실천이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스타일의 어휘 학습법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정말 단어장 있잖아요. 단어책이 있어요. 고교 영어 단어책 이래가지고 어원편, 기본편, 실력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학원 숙제가 데이 1부터 데이 3까지 외워와 이러면 75단어를 쫙 외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안 외우면 집에 못 가니까 네. 학원에서. 네. 그러니까 단어 테스트를 또 받아야 되니까 아이들은 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하기는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할 때 정말 이건 좀 애들이 꼼수를 부리는 게 좀 안타까워요. 아니 그냥 미리미리 좀 천천히 공부를 하면 될 걸 가지고 다른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학원 가기 한 1시간 전 정도에 그 많은 단어를 그냥 철자, 뜻 이렇게만 간단히 그냥 정말 빠른 속도로 눈으로만 그것도 해요. 네. 몇 번 써보지도 않고. 정말 안타까워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워낙 단기 기억력은 좋다 보니까 학원에 가서 이제 테스트 받을 때는 되겠죠. 하지만 돌아서면 다 까먹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학원 가기 1시간 전 이건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단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단어 정도를 암기해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50단어 전부 다 아이들이 모르지는 않아요. 그 중에 알고 있는 단어들도 상당수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알고 있는 단어 한 10단어, 15단어 정도는 내버려 두고, 정말 처음 보는 단어 아니면 예전에 암기했는데 살짝 까먹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30단어, 35단어 정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는 단어는 그냥 빠른 속도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런 암기하는 단어는 철자, 발음, 뜻, 예문까지 싹 챙기면서 싹 공부를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공부해야만이 이게 자기의 실제 어휘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학원을 다니고 그 사교육 시스템에 있는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결국은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학생들은. 네, 그렇죠. 제대로 그럼 하기가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얘기인데 계속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어휘력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자, 뜻은 기본이고요. 이거는 플러스 예문. 그러니까 예문까지 같이 하면 되는데, 사실 예문도 정말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 예문 속에서 또 이 단어 말고 새로운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네.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힘들다면 그 예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단어가 30단어 정도를 모른다.
15단어나 20단어 정도는 알고, 그러면 모르는 새로운 단어 중에서도 특히 동사라면 예문은 반드시 읽어보라. 왜냐하면 영어 어휘 중에서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물론 명사도 중요합니다만은 명사보다 이 동사가 그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고 동사의 어떤 문법적인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예문 통해서 꼭 확인하는 것이 일단 동사일수록 중요합니다. 예문을 더 네. 잘 봐야 된다. 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새로 배우는 단어가 동사라면 옆에 있는 예문을 반드시 이렇게 읽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문을 뭐 외우는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아우, 아니면? 예문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사가 어떤 환경에 쓰였나 정도 확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동사가 뭐 몇 형식에 쓰였다까지 암기하려면 정말 머리 터지고, 네. 그냥 이 동사 뒤에 최소한 목적어라도 오는지 안 오는지, 즉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만 파악해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도 이게 실제로 스피킹이나 라이딩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어휘 실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동사라면 예문까지 파악하라.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단어장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대로 성의껏 시간 좀 들여서 예문까지 하면 좋다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요, 그 영어 원서라든가 아이들 보는 독해책 있잖아요. 독해와 함께 영어 문장과 함께 단어 학습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영어 독해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 많이 나오고 정말 짜증나잖아요. 네. 그죠? 빠른 속도로 또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막 독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야 된다면 빠른 속도로 독해하고 난 뒤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우선은. 그렇지만 그 단어를 밑줄이라도 그어놨다가 해설집 보면서 이제 정답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몰랐던 단어의 뜻을 확인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네. 예, 그렇게 하면 또 자녀의 또 어휘력이 또 성장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독해에서 만난 그 어휘, 그리고 이 단어장에서 만난 그 어휘를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전부 바로 까먹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나만의 어휘장, 너무 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노트처럼 클 필요 없고 한 요만하게 손에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단어장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오늘 정말 핵심적인 단어들, 오늘 새로 암기하게 된 단어들을 오늘 날짜가 1월 19일이다 그러면 딱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한번 싹 이렇게 훑어만 보는 거예요. 에이, 훑어보는 게 뭐 대단한 공부가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복습이 됩니다. 자주 보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네. 1학년 때 단어 공부를 하루에 에브리데이 하루도 안 빼고 단어 공부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요? 근데 그렇게 10분 지나서 딱 그 아까 그 공부했던 그 단어장을 쫙 한번 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있다 보면 하루만 지나도 또 이제 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지나서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이번에는 좀 진하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예, 그게 또 복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아까 그 1월 19일 날 했던 그 단어 있잖아요. 또 한번 싹 훑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3회의 반복이 일어나면서 시간차로 이렇게 반복 학습을 했다 이거거든요. 3회에서 5회 정도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어휘를 보고 또 보면요, 이거는 정말 아주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네, 무슨 영어 단어 빨리 외우는 그런 지름길 없나요? 아유, 없습니다. 그냥 노력과 어떤 공을 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인데요. 이 처음에는 이렇게 철저히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공부의 재미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서서히 가다 보면 아는 단어가 늘어나잖아요. 공부의 재미가 모르는 게 줄어들고 아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서서히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조금 인내하셔야 됩니다.